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루가 돌아왔어요. 저번 영상에서 트랜스포머가 문맥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 문맥 파악의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공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를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트랜스포머는 이름 그대로 인풋 문장을 트랜스폼, 즉 변형시킵니다. 트랜스포머를 통과하기 전에 문장은 사실 LLM에게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장이랍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를 거치고 나면 마치 마법을 건 듯 LLM이 문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인풋 문장과 아웃풋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 구루가 별표를 붙여보았어요. 물론 실제 아웃풋 문장에 저렇게 별표가 붙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구루가 올린 보충 수업 영상 LLM에서 임베딩이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달리 모든 LLM은 숫자로 이루어진 임베딩을 사용해서 의미를 파악하죠. 그리고 LLM은 동시통역사 역할을 하는 임베딩 모델을 내장하고 있어서 사람의 언어를 임베딩으로 변형한 후 맥락 파악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 문장의 각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한 후 각 벡터를 층층이 쌓아 올려 임베딩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이 임베딩 행렬은 단순히 LLM이 읽을 수 없는 사람의 언어를 LLM의 언어로 변환한 것일 뿐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LLM이 읽을 수 있을 뿐 맥락을 이해하지는 못합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를 거치고 나면 요렇게 임베딩 행렬의 각 숫자들이 최적의 숫자로 변하게 되고 비로소 이제 LLM은 단순히 읽을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맥락을 완벽히 파악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다소 혼란스러운 문장이 트랜스포머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장은 임베딩 모델의 손길을 거쳐 숫자, 즉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이 변환된 임베딩은 다음으로 어텐션 블록이라는 중요한 블록을 거치게 되죠.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단어들 사이에 숨은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문장의 진정한 맥락이 파악됩니다. 그 결과 최적화된 임베딩이 탄생하며 이것은 다시 인간의 언어로 되돌려지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어텐션 블록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텐션 블록은 맥락을 알 수 없는 임베딩을 정교한 맥락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임베딩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 분석은 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괄호 안에 연산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지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이 무슨 의미이며 이런 연산이 도대체 왜 맥락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암호처럼 보이는 트랜스포머가 맥락을 이해하는 공식, 즉 어텐션 메커니즘은 사실은 우리 뇌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 들어갑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구루는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거닐고 싶어졌어요. 파리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구루는 구글에서 파리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는 블로그를 참고하여 계획을 짜보려고 해요. 우선 구글에 파리 여행 코스 추천이라고 검색하면 그것이 우리의 쿼리가 되겠죠. 그리고 검색 결과로 나온 각 블로그의 제목과 썸네일, 바로 그 눈에 띄는 정보들이 우리의 키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제목을 클릭해서 펼쳐지는 본문 내용, 즉 그 깊은 밸류까지 탐색하게 되죠. 어텐션 메커니즘의 Q, K, V가 바로 이것입니다. 쿼리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정의하고 키로 가능한 정보들을 탐색한 뒤 밸류로 실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파리 여행 코스 추천이라는 우리의 쿼리에 대응하는 많은 키들 중에서 어떤 키가 가장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활약할 차례죠. 어텐션 메커니즘은 마치 구루가 여러 간식 중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간식을 골라내듯이 키와 쿼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요. 1번 블로그는 좀 매력적이네. 2번은 좀 부족해. 3번은 4번 블로그에 진짜 좋은 정보가 숨어 있네. 이렇게 말이에요. 그 키 쿼리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해 4번 블로그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1번 블로그였죠. 그 다음은 2번과 3번 순이었고요. 그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진짜 정보가 담긴 각 블로그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은 블로그들의 내용에 적절하게 가중치를 두어 참고하는 방식, 이게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랍니다. 전혀 생소한 방식이 아니죠? 성공적인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쿼리와 키, 밸류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검색을 할 때는 적절한 검색어, 즉 적절한 쿼리를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각 블로그들은 구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절한 키, 즉 멋진 블로그 제목과 그림, 인트로 등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본문 내용인 밸류가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쿼리에 담아 각 키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에 부여할 가중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가 적용된 밸류들을 통합하여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의 심장,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이랍니다. 그림으로 보니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는 파리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에 대해 재미있게 배웠어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앞서 구루가 문장의 맥락 파악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에는 우리는 뱅크가 강독인지 은행인지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실제 트랜스포머의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은 눈에 띄는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속 모든 단어에게 기회를 줍니다. 모든 단어가 자신의 맥락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더 대단한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단어들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맥락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단어가 한 번에 동시에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의 마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병렬연산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대단한 거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행렬을 사용해서 어떻게 병렬연산이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 과정을 다시 보시면 처음과는 달리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았어요. 지금까지 그림으로 설명한 스케일드 닷 프로덕 어텐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직 이 암호를 풀지 않았죠? 이 암호는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